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와이프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일이 바쁘다 보니 쉬는 날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며칠 전에도 가족들과 바람을 쐬러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 옆에 있던 딸아이가 질문을 하나 하더군요. 아빠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초능력이 있다면 어떨 것 같냐고요. 평소에도 엉뚱하고 상상력이 넘치는 아이라 그런 기발한 질문을 잘하는데 그날도 갑자기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들 나쁜 일 생기지 않도록 지켜줄 거라고 대답하는데 엄마 얼굴이 스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제가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늘 전전긍긍 하셨거든요. 특히 엄마는 남들이 신기할 만큼 정확한 능력 하나를 가지고 계셨어요. 바로 미래를 보는 능력이셨는데요. 그 능력과 관련된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답니다. 이번에 썰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그 특별하고 신기했던 사건을 공개해볼까 해요. 우리 엄마는 남들에게는 없는 능력이 있으신데요. 그건 바로 예지 몸을 꾸신다는 거예요. 엄마 말로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능력이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꾸는 꿈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셨대요. 그런데 한 번은 엄마랑 친한 친구분이 아파 누워있는 꿈을 꿨었는데 실제로도 며칠 후야 크게 다치는 일이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엄마 본인의 능력을 믿게 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엄마가 가진 그 능력 때문에 제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어요. 엄마의 꿈이 없었다면 저는 태어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결혼 전에 제 친할머니께서 두 분의 결혼을 반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셨는데 엄마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크셨어요. 경상도 시골 동네에서 태어난 엄마는 가난이 지긋지긋한 서울로 올라와 일을 시작하셨고 그러던 중 아빠를 만나셨어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은 내 아들인데 뭐 하나 볼 것 없는 아가씨랑 결혼한다고 하니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네요. 절대 둘은 결혼시킬 수 없다고 못을 박으셨고 엄마가 잘 보이려고 찾아가도 대문 한번 열어주지 않으셨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꿈을 꾸셨는데 저희 친할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는 꿈을 꾸셨답니다. 그 꿈을 꾸자마자 막 달려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붙잡고 절대 나가시면 안 된다고 사정하셨대요. 그때 두 분은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엄마를 내치셨고 할아버지는 외출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딘가 계속 찝찝하고 기분 나쁜 마음에 타고 있던 택시에서 내리셨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할아버지가 타셨던 그 택시가 신호 위반하는 차와 부딪힌 거예요. 만약 할아버지가 엄마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그 택시를 타고 가셨다면 할아버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큰 사고였어요. 그 일이 있고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셨고 완강하게 반대하던 할머님께서도 큰 빚을 졌다며 두 분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후 저희 세 가족은 별탈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 사랑 받으면서 저도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고 또 아버지 사업도 잘 되셔서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컸어요. 자라면서 엄마의 꿈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엄마 꿈과 관련된 얘기를 들었어도 잘 믿어지지 않았었죠. 그러던 중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또 아버지는 공장에 나갈 채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엄마 표정이 어두워 보이셨어요.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엄마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셨습니다. 출근하시려는 아빠의 앞을 가로막으신 거예요. 승우 아빠, 오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당신 오늘은 아무데도 못 나갑니다. 아니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출근을 하지 말라니. 나 오늘 바쁜 날이야. 얼른 비켜. 안 된다니까요. 아무래도 오늘 당신 출근하면 무슨 일 분명 터집니다. 오늘은 내 말 듣고 출근하지 마세요. 지금 출근하면 당신은 물론이고 직원들도 싹 다 다친다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뭘 좀 알아듣게 설명해봐. 무슨 일인지 알아야 출근을 하든 말든 하지. 혹시 오늘 당신 꿈 꾼 거야? 그래서 그래? 아빠 말에 엄마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꿈이 심상치가 않아요. 꿈에 당신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건물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내가 그걸 보고 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꿈인 걸 알면서도 그것만 떠올리면 아직도 손이 떨린다고요. 오늘은 내 말 듣고 회사 나가지 마세요. 직원들한테도 오늘은 몸 조심하고 집에 있으라고 하고요. 엄마의 간절한 부탁에 아버지는 출근 준비하시던 걸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직원들에게 연락해 그날은 출근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아버지 공장에 있던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조물이 떨어져 실제로 공장 건물의 반이 무너져 내렸대요. 그래도 엄마의 꿈 덕분에 아버지도 또 직원들도 아무도 출근하지 않아서 사람이 다치는 일은 없었네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죠. 만약 공장에 사람이 있었다면 곧장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일 이후로 엄마의 예지몽을 믿게 되었어요. 남들은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을 이용해 아빠와 공장 직원들을 구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엄마의 능력이 참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뒤 저는 의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레지던트가 되자마자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집은 친구들보다 결혼을 일찍 한 편이었는데 이렇게 일찍 결혼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말기암 환자셨거든요. 조금이라도 기운이 있을 때 딸 결혼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좀 서두르게 됐네요. 결혼식을 끝내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와 집에 들렀는데 엄마가 와이프 몰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승훈이 잠깐 시간 있지?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왜요 엄마? 집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집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너희들 결혼식 때 말이다. 너희 장모님 옆에 여자가 한 명 붙어있던데 그 집 친척이야? 우리 장모님 옆에 여자요? 그 간병인 아주머니요? 그분 간병인이세요. 근데 갑자기 간병인 아주머니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내가 너 결혼하기 전에 꿈을 꿨거든. 어떤 여자가 날 가만히 보고 있던 꿈이었는데 생전 모르는 얼굴이라 개꿈이겠구나 했어. 근데 네 결혼식 날 장모 옆에 있던 그 여자가 딱 내 꿈에서 본 그 사람인 거야.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야. 혹시 그 간병인 때문에 너희 처가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그럼요.
그분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 게 뭐가 있어요. 장모님 편찮으실 때부터 있었던 간병인이라 처가 식구들하고도 오래 알고 지냈고 다들 친해요. 지영이는 거의 자기 이모님처럼 생각하던데요. 저도 처가 갈 때마다 몇 번 뵀었는데 인상도 좋으시고 뭐 문제될 거 없는 분이세요. 그래? 괜찮은 사람인 거 확실한 거야? 당연하죠. 우리 엄마 또 꿈에 나온 사람이라고 걱정되셨구나. 그런 일 없으니까 마음 놓으세요. 뭐 꿈에서도 별일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 그냥 꿈에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던 게 좀 이상했어. 근데 뭐 너네 처가 식구들이랑도 잘 지낸다 하고 분란 일으킨 거 없었다면 개꿈인갑다 그래.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간병인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락이 됐어요. 엄마도 꿈에 나온 얼굴이라 예민하셨던 것 같다고, 사돈 간병인이라 꿈에 먼저 나온 것 같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고요. 저 또한 처가 식구들과 간병인 아주머니 사이가 좋은 편이라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었죠. 저와 와이프는 결혼 후 1년 반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장모님 건강 때문에 아이도 빨리 갖기로 얘기했었는데 저희 계획대로 아이가 빨리 생긴 편이라 다행이었습니다. 첫 손자를 안아보신 장모님도 꿈 같다면서 눈물을 흘리셨고요. 손자 얼굴을 못 보고 떠나실까봐 내내 걱정이 많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장모님은 힘든 투병 생활을 잘 이겨내셨고 저희 아들이 태어나면서 건강도 더 좋아지셨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는데도 그걸 견디면서 몸 상태를 많이 회복하셨네요. 장모님은 손자 때문에 내가 살 힘이 나는 것 같다고 좋아하셨고 우리 아들 덕분에 장모님께서 힘을 내시는 것 같아 참 다행이었죠. 그런데 얼마 뒤 상상도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장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어요. 암투병 중에도 손자를 생각하며 버티시던 장모님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시고 만 거예요. 장모님이 돌아가신 건 평소 앓던 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상 못한 교통사고 때문이었죠. 몸이 많이 좋아지신 장모님은 간병인과 함께 근교로 바람을 쐬러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간병인 아주머니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독한 치료도 자식들을 위해 버티시던 분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다니요. 장모님이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정말 얼마나 허무했는지 몰라요. 거기다 땡손이 교통사고를 당하신 탓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화도 나고 참 답답하더군요. 그래서 저나 저희 집 사람이나 그때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장인어른이 저희 부부를 직접 댁으로 부르셨어요. 장모님 돌아가시고 자주 찾아뵙고 식사했던 터라 그날도 밥 한 끼 같이 하자고 부르시는 줄 알았는데 처바에 가보니 간병인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저나 집사람은 우리 가족들끼리만 먹는 줄 알았기에 조금 당황하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가깝게 지낸 간병인 아주머니셨으니 함께 밥 먹자고 부르셨나 보다 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네요. 그렇게 한창 밥을 먹고 있는데 장인어른께서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며 말문을 여셨어요. 내가 오늘은 지영이랑 전서방 자네한테 할 말이 좀 있어서 불렀네. 네, 장인어른 편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건 아니고 지영 엄마 떠나고 난 뒤부터 생각 많이 했는데
이렇게 더 혼자 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나 여기 혜숙 씨하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재혼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불렀네. 장인어른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옆에 계시던 간병인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저와 와이프는 둘 다 할 말을 잃었어요. 집사람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버님과 간병인 아주머니를 번갈아 보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죠. 아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빠가 지금 재혼을 한다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네가 들은 게 다 맞다. 이 애비도 고민하고 결정한 일이야. 그러니까 너나 전서방이나 그렇게 알고 앞으로 이 사람 그냥 우리 집 간병인이 아니라 엄마처럼 생각하고 모시도록 해. 알겠지? 아빠, 우리 엄마 떠난 지 아직 1년도 안 됐어. 근데 무슨 벌써 재혼을 해. 아빠가 혼자 10년을 살았어, 20년을 살았어. 고작 몇 개월 살아놓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결정했다는 게 말이 돼요. 엄마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을 결정해요. 거기다가 엄마 그렇게 만든 놈들 아직 잡지도 못했어. 부인은 뺑소니 교통사고 당해서 저세상 갔는데 아빠는 이 상황에 결혼이 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나라고 네 엄마한테 왜 안 미안하겠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난다. 네 엄마 그렇게 만든 놈들 잡지도 못하는 게 얼마나 원통하고 또 미안한지 몰라. 근데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내가 이렇게 늙어주는 걸 네 엄마가 좋다고 하겠어? 옛말에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잖아. 언제까지 네 엄마 생각만 하면서 울면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니들도 내가 혼자 내고 가는 거 골칫거리지 안 그래? 더구나 혜숙 씨면 네 엄마 아플 때부터 얼굴 본 사람인데 이제와 서로 낯설 것도 없고 좋잖아. 아빠도 어렵게 결정한 거니까 너나 전서방이 날 좀 이해해다오. 우리 이해해요. 부인 죽은 지 몇 개월 만에 딴 여자랑 살림살이고 싶어하는 아빠를 위해. 난 아직도 엄마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아빠는 정리가 그렇게 쉬워요. 그리고 아줌마도 그래요. 우리 엄마 어떻게 갔는지 뻔히 다 알면서 우리 아빠랑 재혼이 하고 싶어요? 아빠가 저러더라도 아줌마가 안 된다고 나왔어야죠. 집사람의 말에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간병인 아주머니가 그제야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래, 내가 지엄이 마음도 모르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아빠도 아빠 인생이 있는 건데, 그건 딸이 되어서 존중해줘야지. 이렇게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화내고 그럼 돼? 너야 남편도 있고 애도 있지만 너희 아버지는 엄마 그렇게 보내시고 혼자시잖니. 내가 뭐 나쁜 사람도 아니고 외로운 사람끼리 잘 지내보자는 건데 너무 색안경 끼고 보지 마라. 그리고 네 아버지가 이 면식도 없는 사람하고 재혼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나랑 하는 게 낫잖아.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럴 수 있는데 흥분 가라앉히고 잘 한번 생각해봐. 화가 난 와이프가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식사 자리는 마무리됐습니다. 아내는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재혼 발표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저도 놀랐는데 왜 안 그러겠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두 분 금슬이 정말 좋으셨기에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재혼하시겠다고 할 줄은 몰라서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번은 장인어른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남자로서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딸 좀 잘 설득시켜달라고 애원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장인어른 마음이 다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갑작스러운 재혼 이야기에 저 또한 아내만큼이나 장인어른께 배신감도 느끼고 섭섭했던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오랜 시간 아픈 장모님 돌보면서 본인도 너무 힘드셨다고 남은 삶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다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 첨을 무조건 거절할 수도 없었네요. 그래서 장인어른을 대신해 아내를 설득했죠. 처음엔 아내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한테도 불같이 화를 낼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이 아니라 장인어른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자고 부탁했고 결국 아내가 마음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 후 장인어른은 간병인 아주머니와 재혼하셨네요. 두 분이 재혼하시고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두 분 재혼하셨으니 양가 어른들 서로 뵙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과 가족 식사를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말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이젠 장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아주머니라고 부른 거예요.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실수한 거였죠. 순간 장모님이 뒷선 수저를 탁 내려놓으셨어요. 천서방, 자네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건가? 나보고 아주머니라고 했어?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직 입에 붙질 않아서 그랬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죄송하면 다야. 우리끼리 있는 자리도 아니고 전서방네 부모님까지 다 부른 자리에서 장모한테 아주머니라고 부른다는 게 말이 돼. 나 솔직히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 그래도 내가 이제 자네 잔인하고 결혼하고 어엿한 이 집 안주인인데 아직도 내가 자네 죽은 장모 감경인 같나?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입에 익은 호칭이라 순간적으로 말이 잘못 나왔어요.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 푸세요, 장모님. 자네 부모님 앞에서 나를 감경인 아주머니라고 무시해놓고 화를 풀라니. 내가 그렇게 우습나? 의사인 자네가 보기에 감경이 나던 사람이 장모되니까 우스워서 그런 거 아닌가? 천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쩜 사람이 이래?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화가 난 장모님은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안절부절 못하시고 장인어른이 말리기 시작하셨죠. 저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진정 좀 해요. 여기 사돈 어른들 다 모셔놓고 이게 무슨 실례야. 전서방도 죄송하다고 하잖아. 아직 호칭 갈라진 게 입에 붙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 윗사람인 당신이 이해해주고 그냥 넘어갑시다. 다 같이 모이는 좋은 자리인데 그만 화 풀어요.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당신도 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위가 저러면 당신이 나서서 화를 내야지. 이러니 천서방이 날 우습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장모님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화를 내셨어요. 제 실수 때문에 분위기가 이렇게 된 것 같아 너무 죄송하고 그 순간 정말 좌불안석이었죠. 그래도 제가 한 일이니 어떻게든 수습은 해야겠더라고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온 거 푸시고 식사하세요. 예? 지금 그 말은 시끄럽고 밥이나 먹이라는 건가? 괜한 일로 화내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거야, 뭐야? 의사 사위는 장모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자네 진짜 그러는 거 아니네.
그렇게 살다간 언제 나한테 한번 크게 잘못했다고 비는 날이 있을 거야. 알아? 내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는 일이 있을 거라고. 그 모습을 모두 보고 계시던 엄마도 뭔가 이건 아니다 싶으셨나 봅니다. 장모님이 도끼 어린 말을 하시니까 말리기 위해 나서셨어요. 저기요, 사부인. 우리 스모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이제 두 분 결혼하시고 장모님 되셨으니까 호칭 잘못 부른 건 당연히 혼나야죠. 제가 따끔하게 잘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잘못했다 하니까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그래도 얘가 자기가 잘못한 일은 다시는 안 하는 애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 푸세요. 잘못했다고 말은 쉽지. 평소에 날 어떻게 생각했으면 이런 자리에서도 날 아주머니라고 부르냔 말이에요. 의사 아들 가정교육을 이렇게 시키셨습니까? 그 집도 웬만큼 산다고 들었는데 좀 사는 집에서는 다 이렇게 가르쳐요.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껏이지. 사과 한마디 딕하면 그게 끝이야. 죄송하다고 필요도 모자랄 판에. 장모님의 화는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저를 향해 삿대질까지 하시며 원성을 높이셨어요. 저에게 막말하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는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지실 뻔하셨죠. 그렇게 그날의 식사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어 끝나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우리 부모님께 사과하시고 저는 장모님께 사과하느라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몇 번이나 장모님께 찾아가서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러니 장모님께서 겨우 마음을 돌리셨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약속드리고 그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네요. 그리고 얼마 뒤 처가에서 저희 엄마를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날 그렇게 화려한 게 맘에 걸려 사돈 어르신들 제대로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처가에서 양가 어른들이 만나서 식사하시는 자리가 있었어요. 네 분이 서로 가까워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나 와이프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다음날 엄마가 집으로 저를 부르시더군요. 가보니 엄마의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어요.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엄마 좋았어요. 근데 엄마 표정이 왜 그래요?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님 뭐 꿈이라도 꾸신 거예요? 니 일단 얼른 앉아봐라. 내가 어제부터 자꾸만 심장이 뛰어갖고 잠을 못 잤어. 뭔데 그래요? 근데 엄마 어제 우리 처가 저녁 초대 다녀온 거 아니에요? 처가에서 장모님이랑 또 무슨 일 있었어요? 그게 뭐 나한테 해코지를 한 건 아닌데 뭐가 자꾸 찝찝해서 말이다. 너 혹시 네 장모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없니? 장모님이요? 글쎄 딱히 얘기 들은 건 없는데. 그냥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고 돌아가신 장모님 간병하다 장인어른이랑 재혼하신 거 말고는 특별한 거 없을걸요? 근데 왜요? 엄마 뭐 장모님 나오는 꿈이라도 꾸신 거예요? 꿈이 아니라 내가 어제 네 장모집 갔다가 상상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안 하나. 어제 밥을 다 먹고 네 장모가 후식이라면서 차 한 잔을 내주대. 그래서 난 별 생각 없이 받아 마셨지. 근데 네 장인어른이 차 맛이 이상하다면서 딱 내려놓고 안 마시더라고. 그러다가 주방에 혼자 있는 네 찬물을 봤는데 네 장인어른 찻잔을 싱크대에 집어 던지는 기라. 늙은 놈이 입맛만 살았다고
골치 아프게 만든다고 중얼거리면서 내 그걸 보는데 얼마나 섬뜩했는지. 차 맛이 이상하다 했다 해서 어떤 마누라가 남편 찻잔에 그리 집어던지겠니? 아무래도 나는 네 장모가 수상해. 니들 처음 결혼할 때부터 꿈에 나타난 것도 이상하고 어제 일도 그렇고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야. 엄마의 말을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장모님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엄마가 장모님 집에 방문했다가 목격하신 광경도 그렇고 또 예전에 했던 꿈내기도 그렇고요. 게다가 엄마 예지몽은 틀린 적이 없으니 저도 뭔가 불안함을 느꼈어요. 그러게요. 엄마 말 듣고 보니까 이상하네. 얼마 전부터 집사람도 장모님이 이상한 것 같다 그랬어요. 감금하실 때랑은 다르다고. 뭔가 속을 알 수가 없다고요. 우리 며느리도 그러더냐? 그럼 그 여자한테 뭔가 있는 거야. 우리가 괜한 의심하는 거면 다행인데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미리 조심하는 게 좋겠다. 아들, 너도 몸 조심하고 네 장모 조심해라. 알겠니?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 알았지? 엄마는 제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엄마 말씀을 듣고 나오는데 솔직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엄마의 예감과 예지몽을 믿으며 살아와서인지 새 장모님에 대한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제 내 장모님이신다 이런 의심을 한다는 게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도 복잡하고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대로 조심해야겠다 싶으면서도 장모님을 의심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죠. 속이 복잡하니까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늦게까지 병원에서 일을 하다 퇴근하는 날이었어요. 시간도 늦었고 얼른 집에 가려고 제 차에 오르는데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고개를 들고 옆을 바라본 순간 정체 모를 누군가가 야구방망이를 들고서 제게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제 머리를 노리고 달려오는 그 순간 팔로 방어했고 야구 배트를 들고 달려드는 괴왕과 사투를 벌였어요. 때마침 병원 순찰을 놀던 직원이 나타났고 괴환이 저를 밀치며 도망갔습니다. 때마침 나타난 경비원 덕분에 저는 금방 응급실로 옮겨질 수가 있었어요. 야구 배트를 막다 팔뼈만 부러졌을 뿐 다른 곳에는 이상도 없었고요.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중요한 건 제가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누군가 나를 노리고 그런 짓을 했다는 생각을 하니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경찰에서도 저를 작정하고 노린 것 같다고 CCTV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만 다녀서 범인을 잡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는 연락을 받았네요. 그러니 확실히 저를 노린 게 맞다는 생각에 습격당한 날은 잠도 오질 않더라고요.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는 이른 새벽 싱얼댄 눈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상태를 확인하신 엄마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말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숨겨왔던 이야기를 시작하셨네요. 네, 너희 걱정할까봐 말 안 했는데 비밀로 할 게 따로 있지. 이젠 내 말을 해야겠다. 너 며칠 전에 우리 집 다녀간 날 있지? 내가 그날 밤에 또 꿈을 꿨어. 그 꿈에 돌아가신 너희 장모님이 나온 거야. 아휴, 내가 지금도 그 꿈 생각하면 손이 떨려가 말을 못하겠다.
엄마는 무슨 꿈인지 말씀도 못하신 채 몸을 벌벌 떠셨어요. 지금까지 엄마가 꿈을 꾸고 이런 반응을 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대체 무슨 꿈이길래 이러시는 건지 너무 걱정됐죠. 엄마, 도대체 무슨 꿈이길래 그러세요? 말씀을 해주셔야 알죠. 그래, 알았다. 내 말해줄게. 그날 꿈에 돌아가신 네 장모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걱정돼서 다가갔지. 그랬더니 네 장모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대.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 손을 꽉 잡더니 사진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 사진 속 여자가 그 여잔 거야. 지금 네 장모, 옛날 니네 장모 감경인. 내가 그 꿈을 꾸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오죽 무서웠음. 아직도 손이 이렇게 벌벌 떨리겠니? 내 그 꿈 꾸고 괜히 너희 처가에 분란 만들까봐 입 닫고 있었거든. 근데 인자 안 되겠다. 너도 이렇게 되고 네 부인이나 장인한테도 무슨 일이 생길지 어찌하러. 분명 그 간병인한테 뭔가가 있는 거다. 일단은 처가 식구들한텐 말하지 말고 조금만 지켜봐.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섣불리 나섰다가 네가 또 위험해질 수도 있어. 엄마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뭐라도 해야겠다 싶더군요. 제가 이렇게 된 것도 그렇고 또 엄마의 꿈 이야기를 들으니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처가로가 몰래 CCTV를 달았습니다. 새 장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라도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려면 이렇게라도 지켜봐야겠다 싶어서요. 그렇게 처가에 CCTV까지 달아주고 며칠간은 아무 일도 없이 평화로웠어요. 그렇게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안심하던 그때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장인어른이 뭐가 잘못됐는지 집안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셨거든요.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천만 다행으로 아내가 빨리 발견해 병원으로 모시고 올 수 있었네요. 위세척을 하고 급한 불은 껐지만 의식은 쉽게 회복되지 않으셨어요. 장인어른이 깨어나시기만을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병원을 지키고 있는데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를 습격했던 괴한을 잡았다는 연락이었죠. 그 전화를 받고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고 형사가 저에게 정혜숙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묻더군요. 그 사람이 괴한을 시켜 저를 습격하라고 사주했다면서요. 형사의 입에서 정혜숙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저희 새 장모님 이름이었거든요. 그 이름을 듣고 확신할 수 있었죠. 괴한을 시켜 나를 습격하고 장인어른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간병인이라는 걸요. 저는 바로 처가에 달아놓은 CCTV부터 확인했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새 장모는 몰래 컵에 약물을 탔고 그걸 장인어른께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장인어른은 그걸 드시자마자 목을 움켜잡으셨고 그걸 보고도 장모는 쌩하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친정에 들른 아내가 장인어른이 쓰러져 계시는 걸 발견한 거였어요. 이렇게 모든 사실을 알고도 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곧장 처가로 달려가 아버님께 먹인 약물을 찾기 시작했네요. 주방을 다 뒤져 약물을 발견한 그때였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장모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천서방,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엔 어쩐 일이야? 그리고 왜 남의 집 살림은 뒤지고 있어?
아무리 사위라도 몰래 집에 와서 주방살림 뒤지는 건 도도가 아닌가. 뭐 두고 간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싱크대 뒤져서 찾은 거 놓고 가게. 손에 든 거 다 보이는데 어디 나를 속여? 아무도 없는 집 몰래 들어와 놓고 어디서 이렇게 못 배워먹은 짓이야. 경찰이라도 불러야 정신 차릴 건가? 하하, 지금 경찰 부르시게요. 네, 그러시죠. 경찰 오면 누가 불리해지는지 아직도 모르세요. 싱크대에 몰래 약물 숨겨놓고 아버님한테 먹인 것도 그렇고 사람 시켜서 저 처리하라고 사주한 것도 그렇고 죄 지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시잖아요. 제 말에 장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기 죄를 다 알고 있는데도 두려운 기색 하나 없었어요. 그래, 멍청한 이 집 식구들은 몰라도 자네는 눈치챌 것 같았지. 나는 처음부터 네가 눈의 가시였어. 너도 그렇고 네 애미까지도. 결혼식장에서부터 날 뚫어지게 보는 게 맘에 안 들더라니. 그때 재수없는 걸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내 계획을 포기할 순 없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 하나 때문에 내 계획을 다 망쳐야겠어? 이 멍청한 집구석에서 너 하나만 사라지면 돼. 그럼 다 내 뜻대로 된다니까. 그때였습니다. 장모가 옆에 있던 가위를 집어들더니 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걸로? 그거 내려놓으세요. 얼른요. 왜? 겁나나?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할까봐 겁나? 이게 무서우면 그때 그 주차장에서 사라져주지 그랬어. 너 내가 말했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피는 날이 있을 거라고. 겁나면 살려달라고 빌어봐 얼른. 잘못했다고 빌라는 말 안 들려. 장모는 가위를 들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정말 당장이라도 찌를 기세로 죽자 살자 덤벼들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팔 한쪽을 깁스하고 있는 상태라 장모와 제대로 맞설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제정신이 아닌 채로 덤벼드는데 제가 그 힘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급소 주변으로 아슬아슬하게 가위날이 들어오는 걸 겨우 피했네요. 그렇게 한쪽 팔로 장모의 공격을 가까스로 막아내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큰 창문 하나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깨진 창문 사이로 저희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이 년이 지금 내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넌 또 뭐야? 이것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네. 넌 여기 왜 왔어? 네 아들 죽는 거 구경하러 왔어?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왔다.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새 아들 아니. 내 아들한테서 안 떨어져? 좋은 말 할 때 나와. 너 진짜 내 손에 죽고 싶니? 웃기고 있네. 야, 내가 네 말 들을 것 같아. 눈의 가시 같은 네 아들만 없어도 이 집안 재산이 다 내 거야. 근데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장모는 다시 한번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뛰어들어 장모를 밀쳤어요. 순식간에 넘어진 장모는 이제는 엄마를 향해 달려들었고 두 분이 처갓바닥을 구르며 몸싸움을 벌였네요. 그리고 112에 신고하려는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장모는 갑자기 찾아온 경찰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뭐야, 니네 언제 신고했어? 누가 경찰 부르래? 내가 불렀다. 너 그냥 두면 내 아들 체명에 못 죽일 것 같아서 내가 불렀다 왜? 우리 아들 다치게 하고 바깥 사돈 병원에 실려가게 만든 것도 다 네 짓이지?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았니?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가서 벌 받아. 네가 뭘 안다고 큰 소리야. 증거 있어?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장모는 도리어 우리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꼴을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증거가 왜 없어요? 내가 이 집안에 CCTV를 몇 개나 달아놨는데. 여기 달아놓은 CCTV에 다 찍혔어요. 당신이 몰래 약 타서 장인어른 그렇게 만드는 거 카메라에 다 찍혔다고. 어디 그뿐인 줄 알아? 나 하나 죽이려고 사람 사주한 거 그것도 다 들켰어. 어디서 큰 소리야. 그래. 그러니까 누가 내 신경 거슬리게 하래. 너만 없으면 이 집안 재산이 다 내 건데 네가 뭔데 내 계획을 망쳐. 장모는 아주 발악을 하더군요. 경찰한테 제압당해 끌려가면서도 저와 엄마를 향한 저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새끼 같은 것들. 내가 아주 그날 널 보내버렸어야 됐는데 너 하나 때문에 다 망했어.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그리고 그 옆에 엄마라는 년 너도 잘 들어. 내가 이렇게 새고랑차고 끌려간다고 네가 이긴 것 같지? 웃기지 마. 너랑 네 아들놈 내가 죽을 때까지 찾아가서 복수할 거야. 알았어? 장모는 우릴 향해 복수할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겪은 뒤 엄마와 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스모야, 니 괜찮어? 그 미치 때문에 우리 아들 다친 거 아니야? 엄마, 나 괜찮아요. 엄마는 다친 데 없어요? 괜찮다. 네 엄마 어렸을 때부터 힘 꽤나 썼다 아니냐? 근데 진짜 저 미친놈 뭐니? 너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년이 가위 들고 설치는데 엄마는 너 진짜 어떻게 되는 줄 알았다. 그러게요.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아까 엄마 안 나타났으면 어떻게 됐을지 눈앞이 캄캄해요. 근데 엄마,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내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짧은 선잠에 너랑 네 장모가 나온 거야. 꿈에서 너는 막 도망가고, 네 장모는 쫓아가는데, 꿈자리가 사나워서 그냥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혹시 몰라 여기까지 와본 거다. 와봤더니 싸우는 소리가 들리대.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창문 부수고 들어간 거지. 네 무사하길 정말 천만다행이다. 네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아니? 다 엄마 덕분이죠 뭐. 고마워요 엄마. 엄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도 싫어요. 아니야. 엄마가 자식 지키는 거 당연한 거지 뭐. 내 새끼 무사하면 됐다. 엄마는 저만 무사하면 된다고 괜찮은 척 하셨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앞에서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진정하실 수 있겠어요. 오직 저 하나를 위해 그 여자에게 달려든 엄마의 용기가 없었다면 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엄마를 꽉 안아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므로 사실 더 놀랄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장모였던 그 여자의 악행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네요. 경찰 조사 결과 우리도 몰랐던 과거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특히 장모님을 그렇게 만든 사고가
모두 그 여자가 꾸민 짓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실은 돈이 궁에 감경인 일을 시작했던 그 여자는 처와 재산을 눈독 들이기 시작했고 장모님의 사고도 미리 계획했던 겁니다. 사람을 시켜 장모님을 그렇게 만들고 장인어른과 재혼해 재산을 다 차지하려는 목적으로 일을 꾸몄어요. 장인어른께 몰래 약물을 먹였던 것도 빨리 재산을 갖기 위함이었고요. 그러니 결론은 감경인이었던 여자가 돈에 눈이 멀어 뺑소니 사고로 장모님을 보내고 저와 장인어른까지 해치려고 한 거였어요. 모든 사건이 밝혀지고 그 여자는 벌을 받았어요. 살인교사의 미수까지 지은 죄가 많으니 아마 살아서는 교도소 밖을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 여자의 악행이 알려진 뒤 장인어른이나 집사람이나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누구보다 장인어른의 죄책감이 크셨죠. 그래도 그게 어디 장인어른 잘못이겠어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짓을 벌인 그 여자 잘못이죠. 그 일을 겪고 다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조금씩 서로를 극복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 처가 식구들도 우리 엄마의 꿈 이야기를 믿게 됐어요. 엄마의 예지몽 덕분에 몇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겠죠? 엄마의 예지몽, 그리고 하늘에 계신 장모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 믿으며 남은 인생 더 열심히 살아볼까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들으신 분들 하시는 일 모두 대박나시길 바랄게요. 어머님의 선견지명과 용기가 장인어르신과 사연자님을 살리셨네요. 현명하신 어머니와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앞으로의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도 오늘의 사연으로 행복한 하루의 시작과 끝 잘 맺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